저는 SM의 이수만입니다. 여기가 그 아이돌 스타의 사무실입니다. 뭐 여기도 있고요. 사실은 또 딴 데도 우리 회사가 있긴 하지만 주로 여기서 많이 이제 연습하고 녹음하고 네. 또 아이들이 훈련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오다 보니까 밖에서 여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던데 좀 구경 좀 시켜주시죠. 우리 저쪽은 이제 우리 식사도 하고 저 체력장도 있고 뭐 디자인실도 있고 이렇게 같이 또 숙소도 있고요. 거의 연평 예. 그리고 여기는 훈련장. 그래서 여기는 녹음실이고요. 이쪽도 녹음실이자 이제 크게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아주 제일 작은 녹음실. 네, 여기는 비밀리에 녹음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 녹음실 오시고 이러면 좀 기분이 남다르시지 않으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한때는 그래도 인기 저요? 네. 제가 그랬던 적이 있군요. 다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너무 노래 부르고 싶은데요. 음반이 안 팔리는 가수는 노래를 못 불러요. 부르면 안 됩니까? 음반이 안 저는- 팔리는 가수. 우리 회사에서 안 내줘요. 저는 음반이 안 팔릴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안 내줍니다. 제가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이 기획자 이수만으로서 그 당시에 그 가수 이수만을 지금 다시 만난다면 캐스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아니 그렇게 아주 그 재치 덩어리에 그 아주 귀여운 그런 아이가 그거 못 보셨죠 옛날에 그런 아이를. 이 비디오형 가수. 네. 굉장한 비디오형 가수죠. 지난 5일이었죠.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류 특강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큰 스타가 나온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시장이 가장 컸을 때는 유럽이 스타가 나오는 것이었고 비틀스가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시장이 커지면서 미국에서 스타가 나오고 그러면서 영국 국기가 멋있더니 이제 미국 국기가 멋있어지고 그러다가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아시아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아시아에 중국을 포함해서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타가 나올 것이다. 동양의 할리우드이 만들어지는 이때 이제 거기서 가장 큰 스타는 누가 만들 것인가?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 중국, 한국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기업을 만들어서 큰 스타를 만들면 만약에 3분의 1에 서로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면 주식을 우리나라는 4,500만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제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냐. 굳이 이렇게 중국 시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나 뭐 다른 지금 할리우드로 직접 진출하는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예. 그 중국이라는 시장이 결국은 스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큰 스타가 나온다라고 보입니다. 마케팅만 할 것이냐, 만드는 걸 아예 그 할리우드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좀 견해 차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류라는 말을 만드신 거의 그 1세대신데 네. 한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아가 또 비가 뭐 해외 나가서 유명해져서 너무 자랑스럽고 한국이 그것 때문에 그 하나의 코리아 브랜드라는 거로 알려지는 그것은 바로 1차 한류라고 보입니다. 아직도 그 1차 한류는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2차 한류는 뭘까 하면 그거는 과도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합작의 형태. 지금 슈퍼주니어의 한경이라고 하는 중국 아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장린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를 중국에서 데려다가 여기서 훈련을 시키고 한국에서 훈련을 시켜서 한국에서 제작을 해서 한국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 올해 나갑니다. 그래서 합작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 교류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고요. 제3차 한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표는 제3차 한류에 있고요. 3차 한류라는 것은
기업의 합자 회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전시키고 수익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대스타를 만들고 그것은 꼭 한국 사람만을 스타로 만들고 꼭 한국말로만 드라마를 만들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국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3차 한류에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중국인을 스타로 만드는 그런 것들은 과연 한류, 그러니까 문화상품으로서의 한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부를 수 있죠. 네, 거기 이런 세상이 될 겁니다. 아마 이 다음에 뭐 중국이든 뭐든 그쪽에서는 아시아로 보일 거고요. 우리는 아마 전 세계 시장의 경쟁 상대인 하나의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하자면 우리는 아시아의 대통합의 시대가 와야 될 겁니다. 한류 논쟁 중에 하나가 요즘 특히 일본의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문화 상품들 같은 것이 역수출되는 것이 과연 한류의 수출이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거든요. 그죠? 일본에서 우리가 작품을 가져오든 뭐 하든지 간에 우리가 또 다시 리메이크라든 다시 만드는 것도 한국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그 근본은 또 아이디어는 일본에서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국에다가 아이디어를 주고 기술을 줬을 때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중국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시아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적으로 커가는 것에 한국의 부를 갖다 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일단 한류로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차 한류가 중요하다. 말씀하신 3차 한류로 가는 예. 지금 문화 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걸림돌 어려움이 뭡니까? 뭐 어려운 거야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경희 같은 친구나 장리인 같은 친구를 우리가 비자를 내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연예 흥행 비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비자는 뭐 3군데밖에는 뭐 계약이 안 돼서 우리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2군데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는 KBS, 뭐 하나는 케이블 방송 이렇게 정해지면 그 2군데밖에 못 나갑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니네 법이 그랬구나. 우리들도 오면은 방송국 2군데만 나가라. 이렇게 되면 자연히 1차 한류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교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해줘야지. 우리는 다 맞고 쇄국 정치하고 우리는 나가서 돈만 벌어오겠다. 그거 누가 허락할 것 같아요? 한국의 대중문화의 판도를 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좋은 하시나요?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요? 글쎄 좋은 쪽으로일까요? 나쁜 쪽으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한류라는 게 생기고 그랬으니까 아마 좋은 쪽으로도 많이 인식을 해주시겠죠. 뭐. 예. 한편으로는 이 지나친 음악의 산업화다, 대중문화의 산업화다, 뭐 기업화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요. 예, 그거를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네. 그런데 이제 산업화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럼 기업화가 돼야 되고요, 그죠? 기업이 있어야 이게 산업화 또 되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테고요. 네, 근데 가는 길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기업화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 음악은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의성과 자유로움 그리고 또 그런 토양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제 그건 종합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화는 저절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그죠? 만들어집니다. 그건 찬성하시죠? 예.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음악은 저절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져야죠. 예. 근데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자꾸들 오해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보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를 만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일한 거지. 그런 거에 만들었다는 표현 밖에는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취미로 노래 생활 하다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세계를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세요? 필요하죠. 네. 예.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산업화돼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스타들과 겨뤄야 되는 이 시대에 내가 그냥 취미 삼아 부른 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 가지고만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냥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보아 때만 해도 3년 정도 준비했는데 지금은 5년 정도 준비해서 뭐 시아준수 같은 경우에는 5, 6년 돼서
동방신기라는 걸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도 독립 영화가 있는데요. 음악에도 이제 인디 예. 음악이 있죠. 그러면 물론 있어야죠. 예. 예. 그건 뭐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최대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막지는 않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혹시 이렇게 지원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디 뭐 너무너무 음악.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음반 뭐 붕괴된 거는 다 아시죠? 음반 산업이. 예. 산업이 한번 붕괴되면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다시 이룩하기가. 그 10대들에게 연예인이라는 직업 그 권해주실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네. 연예인 하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시키고 싶은데 능력이 될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연예인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연예인으로서 성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수나 영화 배우나 뭐 이런 걸로 유명해지지 않아도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있으면 문화 산업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장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인한테서 배웠으니까. 여담입니다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예, 뭐 우리 그 보통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벌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일이 재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버니까 재미있지 않냐?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거죠. 근데 했는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돈을 못 벌어가지고 맨날 돈 꾸러 다니고 막 빚내고 막 쫓겨 다니고 빚쟁이 이러면은 그거 자체도 재미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이제 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수분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좋아하는 노래 있으십니까? 저요? 제 노래는 대강 다 좋아하죠. 그 애창곡. 애창곡은 글쎄 제 노래 불러주십시오. 노래는 제가 부르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우리 그 신인들이나 우리 가수들이 제가 노래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나가는 순간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믿고 제 말을 따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네. 제목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노래 제목. 제 노래 중에는 뭐 행복 같은 거 가사를 제가 그때 썼을 때 예, 정말 그 제 마음을 담아서 쓴 거라서 예. 그때는 뭐 우리 대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가사는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저 압니다, 못 본 척 눈과 무역 외면하고 그 노래 사랑하고 가사로 미워하며 나갑니다. 예. 이거 아닙니까? 네 아니. 맞습니다. 네 비슷한데요?